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상하는 태풍 말라카스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 곳곳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대구 113mm, 포항이 144, 경주가 131, 청도가 145mm 등의 강우량을 기록한 가운데 내일까지 20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리다 내일 오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는 포항과 경주를 빼고는 오후 5시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번 비로 신천 동로 일부 구간이 오후 한때 통제됐고 의성군 의성읍 하천 주변에 주차된 차량 한 대가 침수되고 군위군 우보면 도로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3시쯤에는 수성구 성동교 인근 주택마당이 불어난 빗물로 가득 차면서 집안에 고립돼 있던 노인 2명이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오늘 하루 6건의 배수 지원을 나가서 1,070여 톤의 물을 빼내고 나무가 쓰러져 있는 곳에서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진 피해가 난 경주에는 오늘 많은 비가 내려서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서 특별 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 피해가 집중됐던 경주 한옥지구입니다. 폭우에 대비해 지붕 곳곳을 방수포로 덮었습니다. 임시로 비닐을 덮은 곳도 있지만 많은 주택은 그대로 방치돼 큰 비가 걱정입니다. 비 많이 오면 여기 지금 뭐 안에 어떤 게는 나무가 되어 있는데 나무가 전부 다 물이 묵어가지고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 무너질 수 있죠.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많은 비까지 내리면서 사실상 응급복구도 쉽지 않습니다. 비 오는 아예 뭐 올라가도 못하고 누구도 비가 안 오도 이게 전문적으로는 좀 지식이 있어야 올라가지 우리 같은 사람은 올라가도 못합니다. 이게. 경주시는 폭우 속에 지진 피해 복구에 나섰지만 피해가 넓고 재정 부담이 크다며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해서 특별 안전지원금 한 50억 정도를 지원해 주시고 재정 부담이 가구별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구 금액의 한 70% 정도를 지원해 주실 것을.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오늘 피해 현장을 방문해 재난지역 지정 검토와 긴급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재난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선포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하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고 특별교부세는 제가 바로 복귀한 다음에 바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지원팀을 파견해 경주와 울산, 울주군을 중심으로 주택 위험도를 점검하고 이달 말까지 복구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4시 22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총 351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규모별로는 1.5에서 3 사이가 336차례, 3에서 4 사이가 14차례, 4에서 5가 1차례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청은 여진 발생 횟수나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언제 완전히 멈출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 구하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요즘은 해외로 눈을 돌리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고 또 실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최악의 취업난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해외 경험을 쌓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쪽 시장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제 경험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단기간 내에 많은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점이 해외 취업의 좀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에서는 선진기업 탐방이나 개발도상국의 학교 시설 보수 같은 봉사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며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분야나 컨텐츠 분야는 사실 상당히 지금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력을 쌓으면 다시 또 국내로 컴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험하라는 것이죠. 취업에 보다 적극적인 전문대에서는 입학 때부터 외국어와 기술을 함께 교육하는 해외 취업 전문반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학벌보다
실력 위주 평가로 IT와 미용 분야에서 특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 저희 대학에서는 많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들, 분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이나 다른 인도보다는 한국인들이 더 정서에 맞고 또 문화 정서도 맞다 보니 이들 더 잘하고 그렇게 되니까 더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는 대학생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퇴직한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효와 나눔, 배려심 같은 인성을 가르치는 행복 씨앗 인성 교육이 경상북도에서 추진됩니다. 인성이 메말라가는 교육 현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왁자지껄하던 어린이집 교실이 조용한 전통 찻집으로 변했습니다. 67의 개구쟁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차를 직접 우려내 맛을 보고 서로 권하기도 합니다. 차 맛이 어떻습니까? 차 맛이 참 좋습니다. 청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마련한 달의 예절 수업으로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씀씀이를 배웁니다. 마음이 막 일어나던 마음들이 차분하게 이렇게 아이들이 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강사들은 60세 이상의 퇴직한 어르신들입니다. 교육 과목도 동화 구연과 인성 예절, 다도 예절, 한자, 수배설사, 자연 염색, 전통 놀이 등으로 다양합니다. 경상북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인성교육 특별활동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155명의 강사를 선발해 이달부터 950곳의 어린이집에 차례차례 배치할 계획입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놀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효와 나눔, 존중과 배려, 협력심 등의 덕목을 자연스럽게 가르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에서 뿌리부터 인성교육에 착수를 해야 되겠다. 아주 유아 시절부터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됐을 때 참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세상 경상북도에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인성교육은 물론 퇴직 어르신들도 강사비를 받고 강사로서의 자존감도 느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오늘 오후 대구 유라동 롯데아울렛 주변 도로에서 극심한 정체 현상이 나타나 아울렛 주차장에서 차들이 오랫동안 고립돼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쯤부터 이 3시간여 동안 유라 롯데아울렛에서 빠져나가려는 차들이 정체로 2-3시간째 묶여있다는 전화가 폭주해서 경찰관들이 주변에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경찰은 아울렛 이용객이 많이 늘어난 데다 주변 도로에 명절 귀가 차량들까지 뒤엉키면서 정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톡톡 시간에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녹조 현상과 최근 강 생태계 곳곳에 이상 징후까지 보이고 있는 낙동강의 수질 문제를 둘러싼 위기의 낙동강 대책은이 방송됩니다. 전문가들은 낙동강 보해 상시 개방과 함께 강으로 흘러드는 오염물질의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동강 수질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시가 대구시 동구 안심역과 경산시 하양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건설 사업의 설계에 착수한 가운데 내년에 공사를 발주해서 오는 2021년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7km 구간에 정거장 3곳이 만들어지는데 사업비 2,672억 원 중 대구가 32%,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68%를 분담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건설 사업이 끝나면 경산의 13개 대학과 공단,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대구 경북의 상생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안동시 대안로에서 56살 김모 여인이 몰던 SUV 승용차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상가를 덮쳐 상점 2곳의 벽이 무너지고 한 곳은 전면 유리창이 부서졌습니다. 다행히 상가에 사람이 없어서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38%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23일까지 환경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서 시민과 공무원의 정책 제안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는 대구시 민원 제안 통합 시스템인 두드리소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는데
공모 주제는 생태도시 만드는 방법과 폭염 해소 방안,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등입니다. 제안이 채택되면 최고 30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구시는 올 들어 2번의 정책 제안 공개 모집을 통해 922건의 제안을 접수했고 이 중 38건을 채택해 시상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광주와 맺은 달빛 동맹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2.28 민주운동 기념일 지정을 두고 대구와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